그리고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여기 지도부 예산 캐스팅. 예상 캐스팅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지도부에 들어갈.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네. 이제 지도부가 네.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상 캐스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도부 어쨌든 우리 영화도요. 제가 영화 캐스팅 작업을 실제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감독님이 저랑 이제 친한 오빠인데 장철수 감독님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캐스팅을 좀 해달래요. 오. 여배우들이든 오. 해가지고 바로바로 전화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별거 다 하셨네. 네, 그래서 저한테 왜 이 캐스팅 작업을 묻냐 했더니 너가 심리학자잖아. 아하. 그래서 보여지는 건 말고 보여지는 건 우리가 다 아니까 보여지지 않는 심리까지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심리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미로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스토리도 나오나요 이제? 히스토리 이제 나와야죠. 네. 예상 캐스팅. 예상 캐스팅. 뭐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제 예상 캐스팅은 그 당대표 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위. 네, 황교안 후보입니다. 당대표.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김진태 후보님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진태 후보님 전 2위일 것 같습니다. 2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위가 오세훈 후보님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날 현장 투표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투표 어떻게 해주시는 것 따라 또 판이 바꿔질 수 있어요. 예상이니까. 네, 심리적인 예상입니다. 예상과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제가 순서도 한번 정해봤어요. 예상이지만 네, 누구 또 해주시겠어요? 네, 최고위원 1위. 1위 누굽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님으로 했습니다. 네. 조경태. 네, 이분 훌륭하시죠. 네, 이분이 왜냐면 진짜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럼 거기서 오셨는 그쵸.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최고위원을 했었고 문재인을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면 노무현 캠프에 그럼 같이 있었고 그때 그리고 또 같은 부산이고. 네, 그냥 문재인에 대한 이제 하나도 공격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크게 공격하지 않으셨었냐 이제 쉬스토리인데요. 그런 얘기를 전학생이란 표현을 하셨어요. 전학생은 아니요. 조경태 의원님 스스로 그동안 나는 전학생으로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투력도 있고 다 갖고 있지만 이분은 센스가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전학 왔는데도 설치고 다니면 미움받아요. 나중에 정작 마이크가 안 옵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지. 자기 스탠스를 정확히 아시고 왜냐면 우리가 자기가 뜰 때가 있고 자기가 좀 숨어야 될 때가 있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내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셨고 잘 판단력이 높으세요. 그리고 당대표를 원래 나가려고 계속 준비하시다가 막판에 이번에는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저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가요 해서 제가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분의 장점은 그 많은 외곽에 있는 참모들에게 다 직접 전화하십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지지자가 돼요. 왜냐면 다 상의하세요. 그래서 되게 겸손하신 분이 있고 뭐 슈스토리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1위는 제가 그렇게 보고요. 2위 누구 저는 헷갈리는데 김광림 후보님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곳에서 뜨지는 않고 계세요. 근데 TK 표가 몇만 표라 그러죠. 30몇만 표 중에 상당히 많은 표잖아요. 거기서는 유일 후보로 정리가 됐고 이분 보좌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10년을 모셨는데 10년 동안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리고 그 경제, 우리 이제 다음 아젠다는 경제입니다. 경제와 안보지만 특히나 경제인데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이시고 경제통이세요. 경제부 차관을 지내셨고 그냥 경제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사실은 김종석 의원님을 이제 경제 전문가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김종석 의원님도 상의하는 게 김광림 의원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숨겨진 대한민국의 상당히 뛰어난 경제통이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어벤져스로 봐야 되는 게요. 지도부가 한 명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김광림 후보님이 아마 맡아서 하실 거고 TK의 표에 상당 부분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외부 언론에 뜨진 않지만 저는 2위를 예상을 합니다. 3위는요? 네, 3위도 누구? 네, 3위 누구? 저는 정미경 후보님 예상합니다. 정미경 후보. 이분 또. 정미경 후보님이 이분 세지. 세죠. 그동안 이제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이미 좀 아시나요? 강적들의 요즘 많이 출연하시죠.
강적들에서 그리고 강적들에서 억울하셨던 얘기도 하시고요. 왜냐면 편집이 악의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셨나요, 강적들? 아, 저거는 출연 안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잘리고. 네. 저는 뭐 취수지 사태 났을 때 바로 잘렸어요. 그때 강적들도 이렇게 좀 편집이 그런 면들이 뭐 있었나요? 악의적이라고는 모르지만 그때 편집이란 건 이제 뭐 흐름이라든가 재미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될 발언들은 좀 제외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많이 편집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논란 발언 많이 하니까. 지금 정미경 의원님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이분의 장단점은 일단은 2번의 전당대회를 나와서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무대에 서니까 핵심 당원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 2번이나 나왔었지. 이제 3번째, 이번엔 좀 붙여주자. 이런 마음도 있고, 그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강적들에서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되고요. 이분 연설이, 오늘 저도 이분 연설 22일 거 듣다가 울었는데요. 연설 잘하는 네, 연설을 잘해요. 왜냐면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요. 이분도 김진태 의원님처럼 후보님처럼 이성과 감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2살 때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그리고 아버지가 월남 용사셨대요. 그런 얘기부터 해서 태극기로 마무리를 지시는데요. 태극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용사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언어에 이분이 힘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3위로 보고요. 이분의 이제 참모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아쉬운 점이나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 키가 너무 작으셔서 무대에서 이게 꼬단하게 안 보인대요. 상대 여자 지금 김순례 후보님은 등치가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싹 이제 어떤 그런 느낌에서 파워풀함이 있는데 그래서 높은 구두를 좀 신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스킨십이 많으셔서 그건 또 안 신으신다고. 요거는 스토리입니다. 네. 스킨십이 또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좌파의 논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스릴러. 네. 이 3위까지 했고요. 4위 4위도 가나요? 네네, 4명을 뽑죠. 4위. 네. 4위는 윤영석 후보입니다. 윤영석. 잘 모르시죠? 윤영석, 윤재옥 후보가 있는데요. 같은 윤인데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사실 제 캐스팅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감독이 선택 안 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영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원내. 그리고 경산에 문재인이 있었던 그 경산에서 2번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좌파 쪽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노무현 문재인이 공을 많이 들여놓은 그곳에서 우파 당선이 되신 분이라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매너 있으시고 호감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젊은 이미지 실제로 또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당대표님들만 얘기를 해서 이미지를 얘기를 못했는데 상당히 신선한 이미지고 또 여기 파마까지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그다음에 대변인적인 것,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의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재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이분도 주목해봐야 되네. 잘생겼다니까. 자, 신스릴러 3분 고르셨나요? 네, 신스틸러. 왜 신스틸러라고 지으셨어요? 네, 영화에서 우리 잠깐 지나가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을 신스틸러라고. 네, 신스틸러라고 하죠. 씬의 장면의 스틸러, 장면 훔치는 사람. 장면을 훔치는 사람. 네. 신스틸러. 이건 뭐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이 전당대회에 아주 신스틸러가 됐던 한 장면을 싹 훔친 사람. 네. 몇 사람 골랐습니까? 3명을 골랐는데요. 1위는 누굽니까? 김준교. 아, 아시죠? 김준교 청년 최고. 그래서 발언 소개해 주시죠. 발언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좌파에서는 공격도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라. 문재인은 탄핵하라. 뭐 적각게 무슨 대통령이냐 그걸로 이제 많은 공격을 했지만 저는 이제 우린 쉬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 김준교 청년이 많이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냐 했더니 성실하고
겸손하고 똑똑한 청년이다. 아, 네, 그리고 이 진심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뭐 사실 자기 튀려고 하는 행동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한다는 게 네, 솔직한 얘기를 한 네, 건데. 자기 나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라고 했고 이 친구의 그럼 좀 후보로서의 아쉬운 점이 뭡니까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담아내질 못한대요. 일단 언어적으로 조금 아주 이 언어를 노련하게 쓰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친구가 그 이공계이기 때문에 네.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카이스트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과들이 네. 아무래도 좀 네. 표현력이 좋고 표현력이 좀 그래서 이 생각 자기 나름의 생각 갖고 있지만 그게 표현에서는 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참 좋아해서 너랑 사귀고 싶어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나 너 좋아하니까 넌 나랑 죽어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속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 아는데 야 나는 너 번호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결과가 생각보다 이 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제 김준교 후보 청년 최고 후보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이 시스토리와 심리 전문가니까 이제 김준교 후보님은 뜨거운 마음은 많은 분들이 알았다.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이제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네. 왜냐면 실제로 모태솔로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좌파가.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사람이 정치인이든 인간이든 다 유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고백하는 법,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청년 최고위원은 젊은 45세 미만의 그 투표 유권자들이 뽑는 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른들은 강렬히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들의 언어를 쓰지 아직 못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시민단체 대표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왜냐면 어른들은요 이 친구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 야가 빠졌거든요. 와서 지도움 되는 것만 받아가고 싹 이러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우직히 공부한 거잖아요. 과학고 출신에 카이스트를 나왔다는 건 사실은 그렇죠.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그렇죠. 그 성격에 자기가 이 이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른들의 점수를 샀다. 그래서 이제 김준교 후보를 비판만 하는 분들에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의 좋은 면들이 있지만 이 능숙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논란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차근히 키워주시면 이 친구도 이제 표현 방법을 익숙하게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씬 스틸러. 네. 장면을 훔친 사람.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조대원. 조대원. 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조대원 후보랑은 저는 뭐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있고요. 달변이에요. 이분이 연설 이렇게 자중을 압도하는 이번에 어떤 있고. 장면을 훔쳤어요? 이번에는 사실 김진태 후보님을 거의 뭐라고 하면서 김진태 후보는 대한애국당으로 가라! 그랬죠. 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원성도 사고 야유도 받고 그리고 반대로 뭐 김용민부터 해가지고 좌파의 언론들 유튜브에선 다 초청해서 이미 인터뷰를 갔어요. 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스틸러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분은 선택했다고 봐요. 이런 워딩을 선택했고 어쨌든 그런데 이건 연설이 없었다고 해요. 네, 당일에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한선교 지금 위원장님이 우리 당 사랑하시죠? 하면서 한국당 외쳐보겠습니다. 한국당 이렇게 하는데 이제 김진태 그게 이어지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욱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본인도 사과했고 어쨌든 너무 센 표현을 했고 근데 이걸 이제 심리를 보면 어쨌든 이런 일이 신스틸러가 됐지만 당원들이 지금 요번 경기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그렇게 다 박수 쳐줬거든요. 여기도 쳐주고 되게 성숙하게 서로 하셨어요. 이럴 수 있는 당원들이에요. 김진태 의원 후보님 지지자들도.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세 번째 신스틸러가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인데요. 김병준. TK 경북에서 할 때 대구에서 할 때 막 야유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전에 5.18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징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사수하려고 김진태 의원 이렇게 우리는 보낼 수 없다 라고 강렬하게 한 부분이 지금 이 신스틸러 조대원을 만들어냈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야유가 갔는데요. 오늘부터는 김병준 22일부터는 김병준 위원장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야유가 나올 때마다 더 박수로 야유를 덮어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야유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왜 우파가 이렇게 무너졌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 물론 뭐 모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미노다.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없다. 이렇게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에 있었던 이미 무너져 있던 그 내부 구조 그 다음에 반기문 불출마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대안으로 내세운 홍준표 후보 뭐 이 모든 것들이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 온 거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약간 그래도 흥행과 조금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도 또 도미노였던 거예요. 5.18이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시기에 돼서 그게 하나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비대위선 또 이렇게 하고 그럼 김진태 후보님의 지지자들은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우리 김진태를 보낼 순 없어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요만큼 맞으면요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 정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프세요? 아니요. 안 아프죠? 네. 근데 여기를 만대 맞은 사람은요 요거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게 저희 누적되면 네, 당과 우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게 누적이 돼서 요 정도인데도 아픈 거다. 지금 아프다. 아픈데 이제는 그렇게 보낼 수 없어라고 이게 강렬해지면서 오히려 단합이 된 거예요. 그류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키겠어. 국회의원들이 못 지켜주면 우리 이 민초들이 지키겠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걸 희화하고 뭐 내리깔고 극우다 우경하다라고 이제 말하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아파 보셨어요? 아픈 사람들한테 와서 여기 다 발 잘리고 뭐하고 막 찢어지고 아파서 울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치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저 사람들은 다 못 쓰겠네. 죽어야 되겠네. 그런 말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와서 병사들 나르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아픈 거 호 불어주고 하는 시즌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국민들은 혁신을 원하고 엄청난 부흥을 원하지만 지금 저는 그건 너무 오버예요. 갑자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은 이렇게 갔는데 그거에 김진태 후보님이 위로가 된 거고 사실 김준교 청년 후보도 어른들에게 위로를 준 거예요. 어눌하지만 마음에는 그래 너가 우리가 그렇게 화내고 싶은데 너가 그걸 대신해줬구나.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 또 많은 그냥 좌파나 국민들은 저를 욕할 수 있어요. 쟤도 또 그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주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이 우파 진영은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면을 훔친 신 스틸러 세 명의 김준교, 조대원, 김병준 이렇게 세 명. 네. 아쉬운 점은요. 네. 신 스틸러가 우리 당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쪽으로 안 갔고 이게 약간 희화화되고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여러분, 자, 주말. 마지막. 뭐가 있어요? 제가 슈퍼 루키 1위는. 슈퍼 루키 한 명? 네. 누구요? 아까 청년 최고위원은 사실은 네.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될 것 같은데. 네. 신보라. 신보라. 청년 국회의원과 박진호는 네, 누군지 지금 김포 의뢰 당협위원장인데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슈퍼루키 한 명은 누구예요? 청년 최고위원 중에 이근열 후보라고 있어요. 지금 그 군산에 시장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자주 뵀었는데 되게 진정성 있고 이번에 당선이 안 돼도 자기는 진짜 이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예. 나중에 연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봐주십시오. 네. 네. 아이고 오늘 일요일 오후니까요. 여러분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그리고요. 네, 일요일 24일 오늘 네. 10시부터 6시까지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후보들 네. 그 투표거든요. 현장 투표. 몇 시부터요? 네, 10시 오전 10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신분증 필참하시고 그 어제 모바일 투표로 이제 문자가 와서 문자로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안 해도 되고요. 6시 마감이에요.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네, 6시까지니까요. 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